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비용을 줄이는 게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하면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에이크 기업연구소 대표 윤상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가결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결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결산을 하기 전에 임의로 좀 해본다는 얘기인데, 가결산이 왜 필요할까요? 가결산은 사실은 한 해의 경영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절세를 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정리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리를 하면 가결산이 왜 필요하냐? 어쨌든 성적표니까, 그렇죠? 연간 경영 실적을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뭐 매출은 얼마, 비용은 얼마, 이익은 얼마나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3월에 결산을 하면 되지 굳이요 12월에 가결산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5월 또는 6월 달에 우리가 신고를 하죠. 결산 신고를 하는데, 그때쯤 이제 결산 신고를 하면 사실은 너무 완전히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그냥 신고만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에. 그러다 보면 약간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조율해야 될 사항들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결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험으로 치면 모의고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을 본다. 그럼 어쨌든 전달에 뭐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겠죠. 단 한 달만 해도. 똑같습니다. 가결산도 12월 달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계산서가 끊기는 부분들이 그 달에 다 끊길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략 언제 정도냐면 다음 달 2월 10일 정도까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12월 10일 정도 되면 12달 중에 11달인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또 왜냐면 그때쯤 정도 되면 뭐 급여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11달의 실적을 뭐 좀 편하게 한 달에 1억씩 해갖고 11억이라고 할게요. 한 달에 1억씩 해서 11억이면 12월 달까지 하면 12억 정도가 얼추 맞아지겠죠. 그러면 그 정도에 의해서 우리는 내년도에 매출을 뭐 30%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 20% 목표를 잡을 건지, 이런 목표 부분들을 보통 1월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을 할 때 내년도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매출에 의해서 또 비용 처리한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결국은 세금도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뭐 12억을 팔아서 한 20%에서 2억을 낼 건지 1억을 낼 건지가 그 한 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 세금 구간도 만약에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2억 미만이었다면 9%의 세금 부분들일 텐데, 2억이 넘어가면 19%의 세율을 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가결산이라는 부분들을 12월 넘어서 꼭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고, 세무사 사무실과도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지시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 가결산을 할 때 그냥 점검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지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재무제표라는 부분들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건 한마디로 치면 재무에 관련된 모든 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가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달에 딱 그 날의 시점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뭐고 그다음에 부채는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상태표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날에 딱 찍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일부터 현재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총 얼마를 벌겠느냐, 그래서 비용은 얼마를 썼겠냐, 이런 식의 일정한 기간의 수입을 바라보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가결산할 때 재무상태표도 중요하고 손익계산서도 중요한데 재무상태표까지 가결산을 하면 더욱 좋고, 만약에 재무상태표 결산이 조금 어렵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자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자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손익계산서 가결산만이라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을 올릴 때 들어갔던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매출 원가에서 매출 총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관비라는 판매와 관리비를 쓰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남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뭐 영업의 비용을 빼면 결국 이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도에 사온 걸 몽땅 소진해서 지금 물건을 사야 될 때도 있거든요. 물건을 산다는 건 비용을 쓴다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12월에 물건을 살지 1월에 물건을 할지에 따라서 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도 달라질 수 있고, 종합소득세든 법인의 법인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항목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거래처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계산서는 발행됐는데 수급이 안 된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년도 3월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항상. 왜? 그때는 세무사 사무실도 국가에는 결산신고를 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 가결산서를 그때 진행을 하면 여기가 믹싱이 돼가지고 다른 회사 것까지 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12월 달 정도에 11월 달 것까지 미리 다 해놓으면 그 다음 때는 한 달치만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 자료를 주기 위해서 혹시 세금계산서는 500만 원을 발행을 했는데 돈은 아직 미수로 안 들어온 것들도 있고, 이런 500만 원짜리는 그나마 좀 체킹이 되겠죠. 근데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그냥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락되면 계산서는 내갖고 내가 부가세까지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계산이 안 되면 미수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출채권 역시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주면 사실 수거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계속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 못 받을 거면 털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재고 상태라든지 거래처 관리라든지 미수금 관리라는 것들을 한 12월 정도에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또 요때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정도 판관비를 썼는데 세부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잡비는 얼마 들어갔고, 광열비는 얼마 들어갔고, 교육비는 얼마 들어갔고, 뭐 이런 그 세부 사항들을 좀 보다 보면 여기는 작년 대비 많이 좀 썼구나, 여기는 작년 대비 좀 덜 썼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분석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이익금들이 많이 남았을 때는 배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상여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주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12월 31일 전에 결정이 돼서 늦어도 1월 10일 정도에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부금 같은 경우도 영수증이 있는데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월이나 3월 달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3월 30일 신고해야 되는데 3월 28일 막 이때쯤 서류가 나오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좀 가결산을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럼 12월 가결산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용 인정 범위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미지급된 그 비용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아직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는 아직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선급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선급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좀 비용 처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익금이 좀 많이 났다고 하면 미리 결제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달 사이에 우리가 1월에 결제할 걸 12월에 좀 미리 좀 결제를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 이익금이 보통 10에서 20%라고 치면은 그 한 달에 내가 어떤 물건들을 1년치를 만약에 그 년도에다 사버렸다 그러면 이익금 조절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요 경비를 찾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감가상각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뭐냐면 뭐 건물에 대한 어떤 낡음으로 인해서 비용이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비용 처리할 게 너무 많아진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법인과 좀 조정을 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급여처럼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직원 한 명에 대한 퇴직금이 200만 원이다. 그럼 그 200만 원을 12월 30일까지 퇴직연금 계좌에 집어넣으면 그건 역시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요.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어차피 그분들한테는 줘야 될 돈인데 내년으로 넘겼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득이 안 나왔어요. 똑같은 200만 원, 직원이 10명이면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낼 수 있는 이런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 매입세액 공제 받는 부분들도 한 번씩 챙겨보셔야 될 거고요. 또 직원 복리후생비의 지급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어떤 조절, 또 지급 이자에 대한 내용들, 또 특수 감면 받아야 될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또 증빙 자료들이 올해 만약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통장하고 이렇게 잘 맞춰보면 내년도에 사실 훨씬 수월한데 연도가 넘어가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이 닫히다 보니까. 그러면 세무법인에서는 12월 30일까지 통장 내역하고 그때까지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인데 내가 돈을 쓸래도 통장에서 벌써 통장이 12월 30일자로 닫혀버렸기 때문에 신고하는 3월에 가서 뭔가를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부분들은 가결사는 일단 요청하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세무법인하고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미리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경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말씀 잘 하셔서 좀 양해 구하시고 가결산서를 꼭 받아라, 꼭 해야 된다. 최소한 손익계산서로도 받아서 한번 미리 점검해보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이 결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결산은 습관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원래 안 했으니까. 근데 하면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는 매출이 높이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힘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였습니다.